사보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혁명군의 대장들을 이끌고 성지 마리조아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사보의 목적은 천룡인의 신보를 파괴하며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최대한 많은 수의 노예와 쿠마를 탈환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조아의 식량고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목적인 천룡인의 신보를 파괴하며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혁명군이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전세계에 알리는 데 의의가 있으며,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치회법과 같은 천룡인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며 더 이상 천룡인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전세계에 공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수의 노예를 해방하는 건 역시 천룡인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것이며, 과거 피셔 타이거가 해낸 것처럼 혁명의 등불을 밝히고 자연스럽게 전력을 보강하는 데 의의를 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쿠마의 탈환은 혁명군의 핵심 전력인 쿠마를 천룡인으로부터 되찾아오며 전력을 보강하며 천룡인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데 의의를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조아의 식량고를 파괴하고 보급로를 막아버리는 것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전쟁을 살펴보면 보급로가 막힌 진영은 반드시 패배했으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의 식량을 고갈시키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혁명군의 세 가지 목적을 보면 혁명군이 본격적으로 세계정부에게 싸움을 걸어온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세계정부 역시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보는 자신의 세 가지 목적을 모두 이뤄냈으며 성공적으로 혁명군을 귀환하는 데 성공했고, 드래곤은 사보에게 "그래, 세계는 충분히 주목했다. 해군의 중요한 전력도 휘말려준 덕분에 말이야. 그동안 우리의 입김이 닿는 12개의 나라에서 시민은 반란을 일으켰고 그중 8개의 나라에서 혁명을 성공시켰다 라고 말하며, 사보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며 전세계에서도 혁명군의 행보를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그중 8개의 국가에서는 혁명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완코브는 8개의 국가라고 말해도 그중 하나 루루시아 왕국은 수수께끼의 소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루시아 왕국이 소멸된 이유는 이무가 직접 나서서 루루시아 왕국을 괴멸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루루시아 왕국과 동시에 혁명을 일으킨 7개의 국가 역시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무가 루루시아 왕국만을 소멸시킨 것을 보면 아직은 이무가 모종의 이유로 나머지 7개의 국가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계속하여 말을 이어가며,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혁명에 성공한 7개의 국가는 현재 정부에게 천상급 상납과 자원의 유출 전부를 거부하고 있지 라고 말하며 7개의 국가가 세계 정부로에게 일종의 보이콧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완코브는 세계 각지에서 혁명군은 정부의 운반선을 습격해서 마리조아로 가는 물자의 흐름을 막고 있지을, 그 높이 때문에 마리조아는 무적의 요새라고 불리지만 군량 공세에는 버틸 수 없겠지. 뼈저리게 느껴봐라. 돈도 식량도 없는 생활을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 역시 거의 확실하게 모든 물자를 막은 건 아니지만 효과는 나오겠죠 라고 말합니다. 드래곤은 혁명군이 세 가지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세계정부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고 말했으나 세계정부에서도 이를 가만히 보고 있을 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신의 기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싸움은 그때부터다 라고 말하며, 아직은 전쟁이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에 불과하며 자신들이 선전포고를 하였으며 세계정부에 큰 타격을 주었기에 신의 기사단이 움직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신의 기사단은 아직 자세한 정보가 드러난 집단은 아니나 전군 총수 콩, 천룡인과 대등한 지위를 가진 고위층 집단이며 천룡인끼리의 분쟁을 해결하는 집단임이 공개되었기에 지위상으로는 해군과 사이퍼폴보다는 높은 집단입니다. 또한 신의 기사단이 지키는 신이라는 존재는 세계정부의 왕 이무로 추정되기에 신의 기사단은 이무의 직속 수하들일 가능성이 높으며 세계정부에도 전력이 드러나지 않은 세계정부의 최후의 보루일 것이기에 당연히 무력이 매우 강력한 집단일 것입니다. 그리고 신의 기사단의 실루엣이 일부 공개되었는데 샹크스와 매우 유사하게 생긴 인물이 있어 독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샹크스 배신설, 흑막설, 쌍둥이설 등 샹크스를 둘러싼 의혹들이 더욱 커져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샹크스를 닮은 신의 기사단 이외에도 록스를 닮은 신의 기사단과 우주인처럼 생긴 신의 기사단도 존재하기에 독자들은 신의 기사단의 정체와 무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완코브는 임무를 성공하고 복귀한 사보에게 "사보, 아니 염제보이, 지금 가장 노려지는 건 너야 라고 말했고, 사보는 받아들이기 힘든 걸 그 이름이라고 말하며 염제라는 칭호에 부담을 느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사실은 둘째치고 코브라왕 암살 사건이 너를 히어로로 치켜 세워줬다. 세간의 반란분자들 입장에선 세계정부에 얽히는 자들은 모두 한데 묶어서 물론 쳐내야 할 악정을 펼치는 왕도 있지만 세상에는 올바르고 유능한 왕도 많지. 알라바스타의 코브라 왕은 그 중에서도 인덕이 있고 뛰어난 군주로서 유명한 남자였지만 정보는 올바르게 전해지지 않는 법이야 라고 말하며, 공교롭게도 사보가 코브라를 죽인 인물로 누명을 쓴 것이 혁명의 등불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하지만 나는 그래도 괜찮아요. 코브라 왕에겐 미안하지만 혁명의 화염이 그걸로 타오르기 시작한다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과 이완코브는 코브라를 죽인 범인이 사보라는 특종
종이 담긴 신문을 보며 그날의 진실에 대하여 설명해달라고 말했고, 세간에서 코브라가 악덕한 왕으로 알려져 있을지언정 자신들은 그것이 진실이 아닌 것을 알기에 사보가 코브라를 죽이지 않았다고 믿으며 사보에게 코브라를 죽인 진범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레벨리 회의가 개최되던 시기 성지 마리조아의 침입자가 발생하였고, 침입자는 사보와 혁명군의 군대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조아는 평범한 루트로는 접근조차 불가능하기에 과거에 마리조아를 침입한 고대 로봇 정도를 제외하면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한 금단의 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마리조아의 침입자가 발생하자 마리조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찰룡인들은 해군과 사이퍼폴 등에게 빨리 침입자를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해군이 나타나기도 전에 혁명군은 식량고와 찰룡인들의 신부를 불태워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찰룡인들은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대피를 하고 있었고, 한 찰룡인은 자신의 노예에게 역정을 부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카라스가 나타나 찰룡인의 총을 빼앗아 버리며 노예를 해방시키는 데 성공했고, 거리의 동쪽으로 도망치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사이퍼폴은 혁명군을 막기 위하여 카라스를 포함한 혁명군에게 총을 발포하였으나 카라스는 악마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사이퍼폴을 모조리 제압하고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때 카라스가 검댕검댕 열매 능력자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성지 마리조아의 침입자가 발생하자 근처에서 경비를 서던 해군대장 후지토라와 로후규가 나타났고, 혁명군의 군대장 린드버그는 재빠르게 노예들을 해방시켜 도주할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카라스는 해군대장 후지토라를 막아서기 위하여 노예를 해방시킨 이후 곧바로 후지토라를 공격하였고, 악마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후지토라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로후규가 나타났고, 곧바로 숲숲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나무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몰리가 나타나 로후규를 막아섰고, 싫다 정말 이 남자 화를 너무 쉽게 내잖아 라고 말했고, 로후규는 니들이 거리를 부수니까 그렇잖아, 너희의 리더는 어디로 갔지 라고 말하며 몰리와 대치합니다. 그리고 천룡인 한 명은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로후규 니놈 천룡인들 중 누가 다치기라도 한다면 바로 사형이다이 라고 말했고, 로후규는 속으로 진짜 귀찮게 빨리 비키기나 하라고 라고 말하며 걸리적거리기만 하는 천룡인을 보며 속으로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후지토라는 마리조아를 향해 거대한 운석을 떨어뜨려 혁명군을 제압하려 했고, 로후규는 후지토라에게 후지토라 너 뭐하는 거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후지토라는 운석을 떨어뜨리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로후규는 그럼 안되잖아 멍청아 라고 말합니다. 만약 로후규가 후지토라를 말리지 않아서 후지토라가 마리조아의 운석을 떨어뜨렸다면 찰룡인의 대다수가 죽었을 것이며 성지 마리조아는 그야말로 폐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본 독자들은 앞에서는 몰리의 방해가, 뒤에서는 찰룡인의 윽박이, 옆에서는 후지토라가 트롤짓을 하는 상황을 보며 로후규를 보며 불쌍하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혁명군의 군대장들이 마리조아를 쑥대밭으로 만들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사이 사보는 마리조아 내부로 진입하였고 쿠마를 해방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로즈워드 성과 차를로스 성이 쿠마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쿠마를 구출해오려 합니다. 그리고 차를로스 성은 아직도 시라우시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며 시라우시를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자신의 아버지 쿠마를 찾아 마리조아에서 또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한편 비비는 차를로스 성이 용궁왕국의 공주 시라우시마저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 하는 것과 사이퍼폴이 이를 묵인하는 것을 보며 사이퍼폴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고 거프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가려 합니다. 하지만 로브루치는 자신이 경호를 맡아주겠다고 말했고, 비비는 너희들 지켜주지 않았잖아 시라우시를 알고 있지, 그 아이는 분명 또 노려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비비 역시 노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차카와 페루에게 비비의 경호를 맡긴 이후 오로송과 면회를 하려 합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금방 끝나겠지만 앞에서 기다리는 건 지루하겠지, 비비의 호의를 부탁한다, 아직까지도 말괄량이라 걱정이구나 라고 말하며 차카와 페루에게 자신을 기다리지 말고 비비를 경호하러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코브라는 자신의 딸과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며 오로선과 최후의 단판을 지으려 했으며 결국 그 이후 살해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보는 혁명군의 군대장과 함께 마리조아를 침공했고, 혁명군 군대장들이 시간을 벌어주는 사이 마리조아 판게아 성내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보는 자신을 발견한 판게아 성내의 경비병들을 이글이글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쿠마를 구출하기 위하여 마리조아에 진입한 보니 역시 판게아 성내로 들어오게 되었고, 보니는 사보를 발견한 이후 사보지 라고 말하며 사보에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사보는 주얼리 보니를 알아봤고, 보니는 눈치가 빠르네, 목적도 같을지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보와 보니의 목적은 쿠마 구출로 일치되기에 사보와 보니는 자연스럽게 아군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보와 보니는 동행하기
성공하게 되었고 사보는 성공적으로 노예 수갑의 열쇠를 탈취하였고 곧바로 코마를 구출하러 갑니다. 그리고 사보는 코마 씨에게 딸이 있다는 건 들었어 라고 말하며 보니가 코마의 딸이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보니 역시 나도 혁명군의 기사는 항상 쫓고 있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을 신용하겠어. 아빠의 신병을 부탁해 라고 말하며 혁명군을 신뢰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보는 카라스를 호출하여 노예 수갑 열쇠를 건네주며 열쇠를 전해 몰리에게도 전해줘. 코마 씨랑 노예들의 수갑을 풀면 그대로 본부로 돌아가 임무는 완료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라스는 열쇠를 받아간 이후 사보 너는? 이라고 물으며 사보 보고 언제 탈출할 것이냐고 물었고 사보는 볼 일이 끝나면 나중에 쫓아갈게 라고 말하며 자신은 아직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보는 카라스에게 열쇠를 건네준 이후 보니에게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지 보니? 라고 물었고 보니는 에그에 들어가서 베가펑크에게 아빠의 의식을 되찾는 방법을 물을 거야. 그게 불가능할 땐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판계성 내부의 경비병들이 나타났고 사보는 순식간에 보니를 안고 공중으로 점프하여 정체를 숨기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보니는 사보에게 속으로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판계성 내부 경비병 한 명은 이상한데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는데 이 탑의 위병이 또 줄었지 이렇게나 넓은데 말이야 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경비병은 뭐야 너 모르는 거냐 그런 건 보통 그거야 봐버린 녀석 환상의 방 이라고 말하며 판계성 내부의 경비병의 수가 부족함에도 계속하여 경비병이 사라지는 이유는 환상의 방에서 어떠한 존재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그 말을 들으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어쩌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던 혈룡인들의 왕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보의 판단은 적중했고 사보는 마리조아에서 이무라는 존재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보는 보니와 함께 무사히 판계성에서 빠져나온 이후 에그에 드는 신세계 우리들은 반대쪽 바다야 무운을 빌게 라고 말하며 작별 인사를 하였고 보니는 마음이 복잡하네 혁명군이 친절하게 대해주다니 라고 말했고 사보는 구하고 싶은 사람은 같아 라고 말하며 자신과 보니는 코마를 구출하고 싶어 하기에 일시적으로 동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코브라는 레벨리 회의에 참석한 이후 오로성과의 독대를 요청하였고 오로성들이 이를 수락하며 권력의 방에서 오로성과 코브라의 독대가 성사됩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뭘 듣고 싶지 알라바스타 왕국 국왕 코브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무엇부터 얘기를 해야 할지 세계정부라는 조직은 800년 전 20인의 왕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들은 세계의 창조주로서 일족이 이 마리조아의 이주 이윽고 천령인이라고 불리며 800년간 세계의 정상에 군림하고 있지. 내부에서 20인의 왕들은 어디까지나 평등하며 한 명의 독재자가 태어나지 않도록 일부러 허위 옥자를 만들어 아무도 이곳에 앉지 않는 것을 맹세하며 왕들이 가진 20자루의 무기로 이를 둘러싼다. 한편 왕족을 잃은 20개의 나라에선 새로운 왕이 선출되어 현재에 이르지. 따라서 최초의 20인 그 이름을 잇는 왕족의 이름은 조국에는 남아있지 않아. 하지만 알라바스타는 다르다네. 당시의 왕이었던 네팔타리 가문의 여왕 릴리는 최초의 20인의 이름을 남기면서도 천룡인이 되지 않고 알라바스타로 돌아와 지금의 네팔타리의 이름은 조국에 계속 남아있지. 따라서 정확하게 옥자를 둘러싸는 무기는 19자루밖에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브라의 말을 요약한다면 네팔타리 가문의 릴리는 과거 800년 전 이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 중 한 명이었으나 마리조아의 이주를 거부하고 알라바스타로 돌아왔기에 네팔타리 릴리라는 이름이 알라바스타에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이 사실을 세간에 알려진 사실이며 알라바스타의 국왕이라며 알 수 있는 정보이기에 말한 대로다만 그게 어쨌다는 거지 라고 묻습니다. 코브라 왕은 알라바스타를 포함한 세계의 역사를 언급하며 네팔타리 가문이 마리조아로의 이주를 거부했다며 반드시 알라바스타의 네팔타리 릴리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코브라는 나라에 남은 오랜 서적들을 이잡듯이 뒤져서 전부 읽었다.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건 공백의 100년 이후의 문헌에 쓰인 역사뿐이다만 없단 말일세. 릴리 여왕의 이름이. 그녀는 알라바스타 왕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어. 릴리 여왕의 남동생이 그 이후 알라바스타를 통치했지. 그녀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것은 없는가? 라고 물으며 릴리 여왕의 이름이 알라바스타에 남겨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의문을 품으며 어쩌면 릴리 여왕이 알라바스타로 돌아오지 않고 마리조아에 남아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릴리 여왕은 단순한 창조주 중 한 명이 아니라 이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물이거나 어쩌면 이무 본인일 수도 있기에 릴리 여왕이 어떠한 이유로 알라바스타로 돌아오지 않았던 건 원피스의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턴성은 뭔가 했더니 800년도 전의 이야기. 확실히 네팔타리 가문의 왕만이 이곳에 살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만 우리들도 나라로 돌아간 거라 생각했던 그 이유도 동양도 아주 먼 옛날의 일. 알 여지도 없지. 미안하네 모르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이무도 엿듣고 있었기에 코브라와 오로성의 대화는 단순히 오로성과 한 국가의 왕의 대화가 아니라 거대한 사건의 전말이라고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브라가 오로성과 대화를 나눈 이후 세계 정부에 의하여 제거되며 혁명의 등불이 타오르며 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코브라는 오로성에게 그럼 D란 무엇인가? 라고 물었고 나스주로는 경계하며 어째서 그걸 묻지? 라고 말합니다. D의 일족은 신의 천적이라고 불리우는 일족이며 800년 이상이나 꾸준히 세계 정부에 대항하며 늘 폭풍을 일으킨 일족이기에 현 시점 세계 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일족이며 제거하려 하는 일족인데 코브라가 D에 대하여 묻자 오로성들은 꽤나 경계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실은 800년 전 그녀가 남긴 짧은 편지가 대대로 왕가에 내려오고 있다만 이라고 말하며 800년 전 유일하게 마리조아로의 이주를 거부하고 행방이 묘연해진 릴리 여왕이 남긴 유일한 기록이 D와 관련 있다고 말합니다. 샤를로스 성은 시라우시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하여 시라우시를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 하였으나 묘스가르드 성이 이를 제지하며 결국 시라우시를 납치하는 데 실패합니다. 하지만 샤를로스 성은 시라우시를 포기하지 않았고 시라우시의 경비가 허술해진 틈을 타 쿠마와 노예들을 이용하여 시라우시를 포박했고 시라우시는 아파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샤를로스 성은 헤네스 아버님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거대 인어를 잡았다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즈워드 성은 훌륭하다 샤를로스 라고 말하며 그 아버지의 그 아들다운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샤를로스는 먹이는 모려나이 나는 널 타고 매일 거리를 산책하는 거야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엄한 꼴을 당할 거고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라우시는 계속하여 눈물을 흘리며 마리조아 사교의 광장에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감히 천룡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사교의 광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도망칩니다. 시라우시가 샤를로스의 노예가 될 위기에 처하자 곧바로 용궁왕국의 세자 후카보시가 나타났고 후카보시는 미안하다 한눈을 팔았다 시라우시 돌아가자 이런 곳엔 두 번 다시 안 온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후카보시와 시라우시의 오빠들은 이성을 잃고 샤를로스 성을 공격하려 했고 샤를로스 성은 쿠마에게 이들을 막아내려 합니다. 그리고 쿠마가 곧바로 충격파를 쐈으나 후카보시는 이를 피해낸 이후 왕하 칠무의 바솔루뮤 쿠마 불쌍하구나 상관없다 가자 류보시 만보시 라고 말하며 샤를로스 성에게 돌진해옵니다. 그리고 위기를 느낀 샤를로스 성은 죽여도 된다 쿠마 왕족이어도 돈을 쥐어주면 용서받는다 하물며 어인 이라고 말하며 천룡이는 세계정부의 가맹국조차 죽여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한편 레베카가 시라우시가 잡힌 걸 목격하였고 돈사이는 분노하며 묘스가르드 이번에는 해치워도 되는 거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묘스가르드는 상관없다 책임은 내가 진다 라고 말했고 돈사이는 곧바로 샤를로스 성을 공격하려 합니다. 그리고 묘스가르는 곧바로 후카보시를 말리며 후카보시공 왕족은 참아주시기에 저들이라면 도망칠 수 있단 말이오 저들에겐 짊어질 나라가 없소 해적이란 말이오 라고 말하며 만약 용궁왕국의 후카보시가 천룡인을 공격한다면 용궁왕국은 멸족하게 될 것이나 돈사이나 레오는 해적이기에 샤를로스 성을 폭행하고 도주한다면 책임을 물을 나라가 없기에 천룡인을 공격하는 건 해적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돈사이와 레오는 곧바로 샤를로스 성을 공격해버렸고 샤를로스 성의 머리가 찌개져 버립니다. 그리고 로즈워드 성은 분노하며 샤를로스 라고 소리칩니다. 또한 구경꾼들은 죽었어 이건 살인사건이야 이건 천룡인 살인사건이야 해군 대장이 올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추후로 샤를로스는 죽진 않았다고 전해지기에 천룡인 살인사건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샤를로스 성이 루피에게 얻어맞고 묘스가르드에게 얻어맞고 돈사이 레오에게 얻어맞고도 죽지 않은 것을 보며 샤를로스가 맷집만큼은 뛰어나며 천룡인들 역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마리조아를 침공한 혁명군의 군대장들은 순식간에 마리조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몰리는 결국 쿠마타란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몰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안돼 쿠마짱 이제 됐어 이 이상 이제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아도 돼 돌아가자 우리들과 함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부에게 노예 수갑 열쇠를 받은 카라스가 나타났고 카라스는 몰리 사부에게 열쇠를 받아왔어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몰리에게 노예 수갑 열쇠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혁명군은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며 쿠마를 달아나는 데 성공합니다. 코브라와 오로성이 판게아성 내부 권력의 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순간 이무가 이들의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무의 정체를 아는 이는 오로성과 극소수의 위병뿐이며 이무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도 목숨이 위험하기에 오로성들은 당황하며 이무님 아직 코브라왕이 여기에 라고 말하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코브라 역시 세계 권력의 정점인 오로성이 누군가에게 존칭을 사용하는 것과 800년 전부터 누구도 앉을 수 없는 권력의 상징 허회옥자의 이무가 앉는 것을 보며 이무가 진정한 세계의 왕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허회옥자에 앉은 이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릴리가 아직은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 모르나 릴리는 세계의 역사에 매우 큰 영향을 남겼으며 이무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브라가 제거된 이유는 이무를 목격한 것과 이 의지를 언급하며 릴리가 남긴 편지를 언급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호브라는 알라바스타의 전 여왕인 릴리와 D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며 D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오로성들과 독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코브라와의 독대를 수락하였고 코브라는 오로성에게 릴리와 D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그리고 호브라가 릴리와 D를 언급하자 세계정부의 왕이자 천룡인들의 왕인 이무가 등장했고 이무는 오로성들을 앞에 두고 허의 옥자에 앉습니다. 허의 옥자는 아무도 앉을 수 없으며 평등한 권력을 상징하는 세계정부의 모토 그 자체이기에 누군가가 허의 옥자에 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오로성보다 높은 존재가 있다는 건 역시 상식 밖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브라는 매우 당황하며 거기에 누구도 앉아도 될 리가 없어 누군가의 의지로 세계를 움직이는 일 따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라고 말하며 허의 옥자에 앉은 이무를 보며 매우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무는 오로성과 코브라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곧바로 허의 옥자에 착석하였고 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두 가지, 듣고 싶은 게 하나 있다 코브라 라고 말하며 코브라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당신은 누구지? 이무라는 이름은 알고 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최초의 20인 중에서 라고 말하며 코브라도 이무라는 이름 자체는 알고 있으며 이무라는 사람은 과거 세계정부가 설립될 당시에 20명의 왕 중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무는 과거부터 살아왔던 인물일 가능성이 높으며 천룡인들의 선조이자 20명의 창조주 중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떠보지 마라, 대답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정체에 대해선 답을 해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무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으나 코브라에게 D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있다고 말한 뒤 D라는 건 과거 우리가 적대했던 자들의 이름이다 라고 말하며 세계정부와 D가 적대 관계임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무가 말한 우리는 세계정부와 천룡인으로 보입니다. 과거 코라손이 로우가 D의 일족임을 알게 된 이후 D와 신이 함께 있으면 반드시 파멸한다고 말했는데 이후 네팔타리 가문 역시 D의 일족이면서 세계정부를 창설한 20명의 왕족 중 하나라고 밝혀졌기에 릴리 여왕이 마리조아로 이주하며 천룡인이 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이 D의 일족이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무는 최근 각지에서 날뛰기 시작한 D는 자기 이름의 의미조차 모르는 허울들 뿐이라고 말하며 과거 800년 전의 D의 일족들은 확실히 자신과 대립했던 존재들이나 최근에 나타난 D의 일족들은 자신의 이름의 의미조차 모르는 인물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저가 원피스를 찾으며 세계의 진실을 알게 되었고 세계정부가 자신들을 그토록 경계하고 억압했던 것이 이해가 된다고 말하였기에 로저가 파악한 세상의 진실에는 D의 일족과 세계정부가 대립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무가 말한 최근 각지에서 날뛴 D의 일족 중 실질적으로 이무를 위협할 만한 인물은 마샬 D 티치, 몽키 D 루피, 몽키 D 드래곤, 록스 D 지백, 골디 로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록스와 로저는 죽어버렸으며 루피, 티치, 드래곤은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잘 모르기에 아직은 이무에게 큰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무는 현재의 D의 일족들은 자신의 이름의 뜻도 모르는 이들이기에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D의 일족들이 자신의 이름의 뜻을 알게 되며 이무를 위협할 만한 인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이무는 D의 일족을 여전히 경계하고 있으며 릴리 여왕이 한 실수를 원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무는 허나 그것도 800년 전 릴리 여왕의 대실수가 원인이다. 공백의 100년을 둘러싼 학자들 또한 그렇다. 보물을 노리고 포네그리프를 노리는 해적들 또한 마찬가지. 그날 릴리가 실수하지만 않았다면 포네그리프라는 역겨운 물건이 전 세계에 퍼지는 일 따위 없었다. 이미 벌어진 일인 과거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한 가지 있다. 포네그리프의 해방이 정말로 실수였는가? 계획적이었던 건가? 라고 말하며 릴리가 한 실수 때문에 공백의 100년과 데뷔보 원피스와 관련된 포네그리프가 세계 각지에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포네그리프를 작성한 이는 조이보이로 묘사가 되었는데 포네그리프를 해방시킨 인물은 릴리로 밝혀졌기에 조이보이와 릴리는 우호적인 관계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무가 말한 운명의 그날은 이무가 조이보이를 쓰러뜨리고 세계정부를 창설했던 날로 추정되며 그날 이무는 조이보이를 죽임으로써 D의 일족 원피스 자신의 지부를 모두 지워버리려 하였으나 릴리의 실수를 가장한 방해로 인하여 결국 포네그리프가 해방되며 D의 의지가 이어지고 있으며 원피스도 세상에 남아있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무는 릴리가 정말로 실수로 포네그리프를 해방한 건지 아니면 고의로 포네그리프를 해방한 것인지 알기 위하여 코브라에게 그 대답이 알라바스타에 도착한 릴리의 편지에 있을 터 그대가 아까부터 네팔타리 가문의 릴리 여왕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지? 여왕이 남긴 편지의 발송인 이름을 말해라 라고 말하며 네팔타리 D 릴리가 남긴 편지의 발송인과 그 목적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코브라는 곤란하군. 아무래도 난 이제 이 방에서 살아나갈 수 없을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들은 정보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기에 자신의 죽음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거짓이라도 고하면 빠져나갈 수 있나 라고 물었고, 오로성은 이무님의 모습을 본 시점에서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라고 말하며 총을 꺼내들며 코브라를 제거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그럴지도 세계 제일의 기밀이라고 말하며 이무의 정체 자체가 세계 제일의 기밀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세계 정부의 중심지인 마리조아를 침공한 사부는 우연히 코브라, 이무, 오로성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고, 이 상황은 뭐지? 명백히 이상해 라고 생각하며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던 세계 정부의 왕 이무를 보며 놀라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코브라는 이무에게 릴리가 남긴 편지에 대하여 말해주며 이렇게 써져 있다. 800년 전 알라바스타 왕국을 다스렸던 여왕의 이름은 네팔타리 디릴리 라고 말했고, 이무는 네팔타리 가문 역시 디의 족임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무의 공격인 검은색 화살표가 날아와 코브라를 공격하였고, 그 순간 사보가 난입하여 화건을 사용하며 코브라를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사보는 이무를 노렸으나 이무는 거대한 입을 소환하며 사보의 공격을 막아냈고, 어디서 나타났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기회만 된다면 여기서 전부 찌르고 싶었지만 설마 세계의 정점에 이런 지옥이 있었을 줄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가 나타나자 오로성들은 모두 모습을 바꾸었고 악마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전투 태세를 갖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오로성의 모습은 각각 새, 코끼리, 악마, 정체불명의 괴물로 보였기에 오로성들 역시 전투력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전투에 돌입하면 모습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브라는 사보가 나타나 자신을 구해준 것을 보며 자네는 루피군의 형이군, 혁명군인데도 구해주는 거냐 라고 말하며 표면적으로 자신과 적인 사보가 자신을 구해주자 의아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보는 우리의 적은 왕들이 아니라 더 위 그 녀석들이니까 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진짜 적은 각 나라의 왕들이 아닌 세계의 진정한 실세인 천룡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어째서 루피를 알고 있는 거죠? 라고 말했고, 코브라는 알라바스타에서 루피가 자신들을 구해준 것을 떠올리며 그는 은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하하 루피답네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코브라를 업고 도주하려 합니다. 하지만 코브라는 둘이서 같이 도망치다가 둘 다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며 자신은 이미 가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코브라는 사보에게 자네 혼자라면 도망칠 수 있다. 난 더 이상 가망이 없네. 두고 가라. 알게 된 것이 있다. 자네가 여기서 죽으면 곤란해. 루피군과 비비에게 전해다오. 우리도 D라고 라고 말하며 자신과 비비 역시 DA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도 세계 정부에 대항하는 이들 중 주요 인물들의 대부분이 DA족인 것에 대하여 의문을 품으며 과거 루피와 에이스와의 과거를 회상하였고, 사보는 에이스와 루피에게 이름에 D가 있는 이유에 대하여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에이스와 루피 역시 자신들의 이름에 D가 있는 이유를 모르며 DA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몰랐기에 에이스는 그럼 너도 사디보 할래? 라는 실없는 농담을 던진 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사보의 과거 해상이 끝난 이후 이무의 공격이 사보와 코브라에게 적중했고 무려 혁명군의 2인자인 사보가 공격 한 방에 큰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곧바로 사보를 밀어버리며 사보에게 도주로를 열어주었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며 사보만은 살려냅니다. 와포르는 레벨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마리조아에 왔다고 우연히 오로성과 이무가 코브라를 죽이는 장면을 목격했고, 오로성은 와포르가 이를 목격했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와포르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죽었어. 코브라 녀석 살해당했어. 세계정부의 어둠을 알아버렸다. 알고 싶지 않았어. 누구냐고 그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브라와 와포르가 자리를 비운 사이 레벨리 회의는 마무리되어갔고 공교롭게도 루피와 연이 있으며 정의로운 왕인 넵튠과 리쿠왕만이 수상한 김새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시라오씨는 돈사이 레오의 도움으로 차를로스 성의 스토킹으로부터 무사히 탈출했고 레벨리 회의가 마무리되어가기에 자신들도 용궁왕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CP0인 제브라와 칼리파는 천룡이들의 목적에 따라 비비를 포박하였고 비비는 날 붙잡아서 어쩔 셈이야 어서 풀어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브라와 칼리파가 비비를 풀어줄 리가 없었고 칼리파는 아마 나갈 수 없을 거야 왕녀님, 실종 취급돼서 그대로 누군가에게 흘러질 거라 생각하는데 라고 말하며 비비가 천룡인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비는 자신의 안위보다는 오히려 시라오시의 안위를 더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제브라는 천룡인을 때려눕힌 돈사이와 레오 때문에 광장은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말합니다. 또한 혁명군이 노예를 해방하는 과정에서 후지토라가 혁명군을 방해하기는커녕 오히려 혁명군을 도와 노예들을 해방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분노한 로쿠기와 후지토라가 격돌하게 되며 큰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비는 자신이 납치된 상황이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이 상황을 타개할 묘책을 생각해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와포루가 나타나 벽을 통째로 삼켜가며 도주하고 있었고, 와포루는 비비를 CP0로부터 탈취하여 비비와 함께 도주합니다. 코브라는 릴리 여왕 D 등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오로성과 독대를 요청하였고, 그 장소에 이무가 나타나게 되며 코브라는 역사에서 지워질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사보의 난입으로 한 차례 위기를 따돌리긴 하였으나 결국 오로성과 이무의 끈질긴 추격으로 인하여 사보와 코브라 모두 위기에 빠졌고, 코브라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며 사보의 도주로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결국 사망하게 되었고, 세계정부 측에서는 코브라를 죽인 인물을 자신들이 아닌 사보라고 발표하였고, 전세계는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며 아이러니하게도 혁명의 불씨가 타오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라바스타의 이가람은 비비가 레벨리 회의 도중 사라져버리자 누군가 알라바스타 왕국의 비비 왕녀님을 본 적 없소 라만 이가람이 비비를 발견하는 일은 없었고, 비비카와 페루는 결국 코브라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무는 오로성에게 비비가 가고 싶다고 말했고, 오로성들은 곧바로 사이퍼폴에게 비비를 체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비는 사이퍼폴에게 붙잡히며 꼼짝없이 이무에게 끌려갈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와포루가 나타나 비비를 데리고 도주해버렸고, 칼리파와 제브라도 워낙 갑자기 발생한 상황이기에 와포루를 막아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비와 와포루는 레벨리 회의에 참가한 왕들이, 그리고 와포루는 비비에게 이봐 이건 어느 나라의 배지? 라고 물었고, 비비는 에이기스 왕국이야 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탄 배가 에이기스 왕국으로 향하는 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와포루는 곧바로 모르건즈에게 에이기스의 배야 모르건즈 라고 말하며 모르건즈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모르건즈는 알았어 취재라는 명목으로 본사에서 와포루의 목숨이 노려질 정도의 극비가 무엇인지 궁금해했고, 와포루에게 그래서 뭘 본 거야 와포루 라고 물었고, 와포루는 말할 수 있겠나? 너한테 제일 말하기 힘들다고. 넌 니네 나라의 배로 돌아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비비는 안돼 상대는 CP0였어. 모토루와 우선은 동행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비비를 노린 인물은 무려 철룡인들의 왕인 이무이며, CP0에게 명령을 내린 인물은 세계 최대의 권력가 오로성이기에 비비가 알라바스타의 공주가 아니라 철룡인이라고 할지라도 사이퍼폴의 추적을 피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비는 이 소식을 코브라에게 알리기 위하여 와포루에게 전보블레를 빌려달라고 말했으나, 와포루는 코브라가 오로성들에 의하여 살해당한 것을 알았기에 그만해 절대로 안돼 그것만은 이라고 말하며 비비가 코브라에게 연락하는 것만은 필사적으로 막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이퍼폴은 사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애니 오리지널 장면이 추가되며 사보가 탈출하는 과정이 상세히 드러났고, 사보 나이 마리조아에서 도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큰 부상을 입었으며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사보가 허용한 공격은 이무의 공격 고작 한두 차례였기에 이무는 한두 차례의 공격만으로 혁명군 2인자를 리타이어 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무의 무력은 최소 4왕급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루피를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레벨리 회의가 끝난 이후 전세계의 사보가 코브라 왕을 죽였다는 것과 평소 왕족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여러 국가에서는 혁명의 불씨가 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로성들은 레벨리 회의 이후 새롭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고, 사보라는 남자도 기구한 운명을 짊어질 남자다. 그 정도로 뒤에 둘러싸인 인생을 보내는 자도 없겠지 라고 말하며 사보가 디에일족은 아니나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인자임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를 보고 뒤에 둘러싸인 인생이라고 말했는데, 사보는 실제로 어린 시절 디에일족인 몽키디 루피, 포트거스 디 에이스와 함께 자라났으며 몽키디 거프와도 잠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오랜 기간 몽키디 드래곤과 동행하였기에 사보는 무려 3명의 디에일족과 밀접하게 엮여 있으며 추가로 1명의 디에일족과도 연이 닿아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추후 사보가 디에일족과 함께 세계정부를 부술 인물임을 확실해 보입니다. 또한 사보는 오로성과 이무의 능력을 확인하고도 유일하게 도주하는 데 성공한 남자가 되었기에 이 역시 세계정부의 입장에서는 깨름칙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로성들은 사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이후 에그에드의 일에 대하여 슬슬 매듭을 짓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무가 오로성들에게 통신을 걸었고, 이무는 베가펑크가 만들었다는 마드 프레임을 쓰고 싶다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의 발명품을 사용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결과에 따라 에그에드를 어찌할지 그 대응을 생각토록 하지. 실험은 바다보다 숲 같은 곳에 하는 게 라고 말합니다. 실험할 장소로 루루시아 왕국을 콕 집어 말했고, 오로성은 사람이 적잖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민간인의 안위를 어느 정도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무는 상관없다 라고 말했고, 오로성은 알겠습니다 세계는 창조주 가깝다 라고 말하며 큰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루루시아 왕국의 마더 프레임을 이용한 폭격이 가해졌고, 루루시아 왕국은 흔적도 없이 소멸해버렸습니다. 오로성은 원피스 일부 중반부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으나 최종장에 돌입할 때까지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세턴이 에그헤드로 향하며 세턴성의 이름만이 공개되었고 세턴성의 이름이 토성이기에 독자들은 나머지 오로성들의 이름 역시 행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목성 수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우선 과학부를 담당한 연인은 제이 가르시아 세턴성입니다. 그렇기에 베가펑크가 배신하려는 정황이 드러나자 과학을 담당하는 세턴이 직접 출동하여 베가펑크를 응징하러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마커스 마스성은 환경을 담당하며 마스성은 이무가 루루시아 왕국을 지워버린다고 말하자 루루시아는 국민에게 반란의 징후가 있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법을 담당하는 토프마 워큐리성은 좋은 본보기가 될 레벨리 회의가 끝난 이후 칠무의 제도 철폐가 결정되었고 코브라 왕의 죽음으로 인하여 전세계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해군은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기에 곧바로 세라핌을 출동시켜 전세계의 반란을 진압하고자 하였고 이는 아카이누 체제의 새로운 해군의 출범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하며 자신의 상식으로도 섬이 증발해버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본은 상공에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웠고 그 다음 순간에는 이미 라고 말하며 이무가 루루시아 왕국을 소멸시켰을 때를 떠올립니다. 최초의 20인의 네루나 가문 이무성이라는 왕이 있어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브라 역시 800년 전 이 세계를 창조한 최초의 20인의 이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기에 이무는 800년 전 세계를 창조한 최초의 20인 중 한 명임이 확실해졌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무가 특수한 능력으로 블루 상태가 되어 800년 이상 세계에서 군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완코브는 우연히 같은 이름일 걸지도 모르지만 자신들이 신의 후예라면서 으스대는 천룡인들 중에서도 최고 권위인 오로성이 굽신될 대상이 달리 누가 있겠어. 또한 네가 본 구름 위에서 나라를 멸망시킨 무언가가 정보가 쓰고 있는 무기라면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건 베가펑크밖에 없다고 라고 말하면 만약 이무가 사용한 무언가가 과학병기 혹은 무기라면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이는 베가펑크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무는 베가펑크의 발명품인 마더프레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잠깐 이반 베가펑크는 그런 명백한 살인도구를 만들진 않아 라고 말했고 이안코브는 그렇다면 고대병기라면 어때? 긴 싸움은 종전을 맞이한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기에 아직 세계정부에서조차 루루시아 왕국을 멸망시킨 무언가를 자유자재로 다룰 만한 힘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는 고대병기 우라노스로 추정되며 베가펑크의 마더프레임은 결국 우라노스를 작동시킬 수 있는 엔진으로 추정됩니다. 노스가르드 성은 차를로스 성이 시라우시를 납치하려는 추태를 부리자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며 돈사이와 레오에게 차를로스 성을 공격하라고 말했고 결국 천룡인 살인 미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묘스가르드 성은 제 아무리 천룡인일지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었고 신의 기사단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 사형에 처하게 되며 사망합니다. 그리고 무려 천룡인을 사형시킨 인물은 피그랜드 가문의 갈링성이라는 인물이며 이 인물은 신의 기사단의 최고 사령관으로 밝혀졌습니다. 가문으로 오로성이 우타를 보며 저 아이가 피그랜드 가문이라도 처벌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기에 세간의 샹크스의 딸로 알려진 우타를 보며 오로성이 피그랜드 가문이라고 말한 것을 근거로 샹크스가 피그랜드 가문일 것이며 비슷한 성격을 연출합니다.